자, 의속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861만 2천 원이 증액된 38억 4,993만 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집 운영입니다. 안성시 누리집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수수료, 누리집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 누리집 망 연계 솔루션 서버 구입비 등 2억 7,16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방지를 위해 수준별, 상황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6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안성시 지능정보화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지능정보사의 실행계획 수립, 외부 전문위원 수상 등 QR코드 신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예산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청사 대도청 진단비,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비 등 1억 5천 78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쪽 행정정보관리입니다. 안성시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및 위탁비 5억 6천 76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쪽 공간정보관리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비, 공간정보 DB 구축비,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등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지하시설물 정보 중 상소관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6천 33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중단 없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 전산장비 수리비 등 5억 8,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 전화통신 운영입니다. 행정전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전화 사용료와 노전자 팩스 시스템 및 IP 전화기 교체비 3억 5천 19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행정통신망 전용 회선료, 랜섬웨어 대형 시스템 구입비, 노 통신장비 교체비 등 3억 8천 42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쪽 공공 무선 인터넷 운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유지관리 및 통신비 5억 8,61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쪽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관리비,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 노 강다중화 장비 교체비 등 4억 1천 77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쪽 국내통신 사용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고용구조 등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위원 인건비, 보고서 발간비 등 8,34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쪽 사회조사입니다. 안성 시민의 생활환경, 요구사항,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위원 인건비, 조사표 인쇄비, 홍보비, 보고서 발간비 등 5,40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조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용품 구입, 통계조사 홍보,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해 6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조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자료 제공입니다. 통계연보 시정 기본통계, 노인 등록 통계 발간을 위해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조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등 2,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조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누리집의 방문 건수가 체크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월 평균 26만 회 접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 접근입니까? 아니면 와서 이제 계속 검색을 또 계속 합니까? 단순 접근이 대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필요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26만 건이면 과장님 많은 편입니까? 저희 홈페이지 봤을 때 많은 편입니까?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많은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510페이지에 보시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뭔가를 궁금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그 체험존에 이제 주민 편의동에 1층에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르신들 이제 키오스크나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소가 그 강사도 한 분 계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2층에 이제 또 두 분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강사분은 두 분이시고 1층에 계시는 분은 체험존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도 실비가 나가시는 거죠. 네, 근데 장소가 거기 그것뿐이 없습니까? 지금 체험존 자체가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동선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 편의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동 동선이 길어져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고 체험존 이용하기도 더 불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1층에 겨울철에 좀 춥더라고요. 보니까 춥고 또 화장실 가는데 바로 입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안 좋고 교육 받는 분들도 서서 또 하더라고요. 또 통로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통로도 좁고 4층 문화사롱 공간은 이용 안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하고 장소 협의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문화살롱이나 이런 쪽은 장소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고민 좀 하셔서 네, 그 수강생이라든가
또는 통행하는 분들이 이 동선이 안 겹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금 드론이 몇 대 갖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에?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은 없습니다. 이번에 2대 사시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고정밀 영사 찍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항공사진이라는 게 몇몇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 어디까지 전체 한 번에 담을 수는 없는 거죠. 한 번에 닮을 수는 없고 이동하면서 나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촬영을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소통협칙 에서도 이제 드론이 2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바우더기 축제할 때 이제 2대를 활용하시는데 이제 각 일련의 안성의 이제 변화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헬기를 이번에 이제 임대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헬기가 이제 임대하시는데 드론을 활용하실 때 혹시 협업은 안 되세요? 그쪽에 2대가 만약에 부족할 때 도움 이번에 만약에 사시게 되면 네. 앞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행사 때마다 지원 안 됩니까? 저희가 촬영하는 그 영상으로 가지고는 홍보 쪽에서도 같이 공유가 가능할지는 다시 한번 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홍보 담당관실에서 소통협치 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드론을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홍보 영상, 홍보로 사진 촬영이나 그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이고 저희가 같은 경우는 고정밀이어가지고 산업용 드론입니다. 측량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것을 소통협치 담당관실 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아니 같습니다. 과장님 그 반대를 말씀드린 건데. 저희 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소통협치 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를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노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하시는데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2대면 1억 정도 되거든요. 9천만 원 되는데 6년 정도입니다. 6년이요. 네, 이번에 이제 교체 시기네요. 올해가. 예, 그리고 536페이지 보시면 그 표본 조사 하시는데 810가구가 이제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신 거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36페이지입니다. 예, 이 표본은 네. 도에서 통계청에서 찍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지금 하실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죽산 같은 경우는 이제 2개가 중복됐는데 그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521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많았다고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많거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올해 사업했던 양에서 일부 조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만 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그 통계 연보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내년에 노인 통계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들은 매년 1,000만 원씩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지출 예정입니까? 노인 통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노인 통계가 2년에 한 번씩이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 이제 전에는 안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죠? 네. 예,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황윤 의원님. 그 정보통신과에서는 혹시 이번 재난에 부서 차원에서 뭐 조치한 게 있었을까요? 정보통신과 차원에서 이번 재난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무슨 안내가 나가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안내나 뭐 팝업창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게 나간 거죠? 풍수에 쭉 관련돼 가지고 네? 풍수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고 대설 그 주의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피해 상황 같은 거 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팝업창 같은 거 띄우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띄우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 이제 그
그 유지보수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문안을 줘가지고 만들어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올라갈 예,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요번에 그렇게 띄운 팝업창이 재난 상황에 있었어요? 그 요구 부서에서 요구한 것들은 다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그 27일부터 눈왔잖아요. 예. 거기 올라간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당장의 정보를 구할 수가 없으면 안성시청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날 저녁에 386도 막히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문구들은 꼭 나가야 되는데 정보통신과는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리집 운영 관리가 4,4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률입니다. 이번에 내년에는 문화관광 누리집하고 도서관, 보건소 누리집을 전면 개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현재 3개 사이트가 추가로 개발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보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관광하고 도서관하고 어디라 그러셨죠? 보건소요. 보건소. 네. 그 저번에 그 홈페이지별 방문자 수 자료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뭐 하루 뭐 10건도 안 되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좀 정리 과정을 예. 챙기고 계신 건가요? 예, 내년 사업에 그렇게 방문이 적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네, 통폐합 같은 것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드론 얘기하셨는데요. 고정밀 산업용 드론으로 측량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요런 사진 촬영 자료는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건가요? 지적 제조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그 공간 정보 시스템에 그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에 올리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내부 직원용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그 지적이 다 여기서 찍은 건가요? 그동안은 국토지리정보원 쪽에서 저희가 제공받아서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정밀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소통협치에서도 뭐 매년 헬기 같은 걸 촬영을 해서 이렇게 안성시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남긴다고 그런 거거든요. 예,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하는 자료는 사진 한 컷 한 컷 단위로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사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가지고 측량 자료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 쪽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 드론은 일반적인 드론보다 많이 비싼 거죠. 예,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이나 뭐 이런 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정확하게 그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다 이제 알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하 시설물 이번에 사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탐사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도면 이기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탐사로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지금 현재 측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산에 지금 도로 공사를 시가지에 일부 하고 있는데 네, 공사가 너무 더뎌서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지하의 매설물들이
이설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상수도 관로만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 케이블이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측량하고 탐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나 하수 관로는 저희 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가스관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삼천리나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별도로 케이블을 매설하거나 이렇게 하면 KT 쪽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땅 속에 이게 공사할 때마다 그럼 각 기관이 장애인들 정보만 갖고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각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하 매설물을 전체 통합해서 지도를 그리거나 이러면 훨씬 편리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각 민간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토부에서 자료를 통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달라지니까 또 조사하고 이러는 건가요? 한 번 깔려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한번 기본 측량이 들어갔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매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를 통하면 어떤 도로 굴착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기에는 통합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랑 뭐 노후 IP 이런 거 다 그 기한이 있는 거죠? 몇 년 쓰고 교체하는 건가요? 컴퓨터는 5년 사용입니다. IP 전화기는 어떤 IP 전화기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IP 전화기를 구축한 지가 워낙 오래됐고 이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IP 좀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장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교체 작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것만 하신다는 거죠? 네. 그게 100대 정도 되는 건가요? 필요한 부분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IP 전화기 시스템 쪽에서의 문제점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조사에서 저희가 IP 전화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매년 라이센스 사용비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IP 전화기 자체를 고장난 거에 대해서 교체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통계 내잖아요. 네. 그 통계 간행물도 매년 나오고 하는데 이 매년 통계를 내는 주제가 동일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총조사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구주택 총조사나 농어촌 조사, 경제 총조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잖아요. 예. 새롭게 요구되는 통계 같은 것들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저희 통계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통계청하고 협의는 들어갑니다. 통계청과 협의가 예. 들어간다. 그 저희 지역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새롭게 매년 조금씩 변화된 주제로 예를 들면 지금 뭐 1인 가구 같은 정책들이 대두가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도 뭐 주제를 새롭게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년 그 주제가 조금씩 흐름에 맞게 요구되는 것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예,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 많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그 외의 것들 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10페이지고요. 디지털 배움터 교육 강사료가 지금 늘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130만 원 정도에서 700여만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여주신 파경 교육이나 상설 배움터 교육, 디지털 체험존 요런 내용들이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신규로 더 편성이 된 건가요? 이 교육 칼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배움터가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8월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내년 거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달라져서요. 8월부터 하면 5개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12개월이면 반보다 이상이 늘어난 것 같은데 60% 이상이 늘어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이거는 12개월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14페이지고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구입해가지고 이 2,760여만 원이 지금 신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유지보수 자체가 외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유지보수 업체에서 해주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장애가 바로 발생해가지고 조치하려고 하는데 직접 바로 조치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와서 그 다음에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 처리가 좀 늦어지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짧은 경우는 처리 예상 시간이 좀 짧은 경우는 업체에서 온라인상으로 사용으로 그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시기만 잠시 개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 시스템을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 컴퓨터로 들어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일종의 원격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신규 개상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고? 예, 내년에 신규 개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27페이지고요. 행정통신망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노후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하고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 구입비가 있는데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규 개상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 2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기존에는 그럼 랜섬웨어 대응은 뭘로 하셨습니까? 저희 시에서 랜섬웨어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따로 안 했었고요. 다른 뭐 방화벽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별도로 또 하시는 거예요? 랜섬웨어는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항목에 추가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해서 지금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방화벽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럼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예. 그럼 이중 방화벽이 되는 건가요? 예, 일종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한 번 걸리면 사실 모든 자료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한 번도 안 있다가 이번에 생겼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윤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 간행물 발간하는 데 있어서요. 541쪽인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노인 등록 통계를 발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에 노인 등록 통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영유아 통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활용도보다 노인 등록 통계가 활용도가 높아서 그래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인 가구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통계가 좀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31페이지인데요. 노광다중 화장비 교체 되어 있거든요. 다중 화장비가 지금 75대가 지금 해서 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교체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올해 15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구 연한이 있어서 지금 장비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내구 연한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내구 연한이 6년입니다. 아, 6년. 그러면 지금 75대 하시고 나시면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설치했던 장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다중화 장비가 총 몇 대 정도가 있나요? 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통신통계팀 이승현 주무관입니다. 광자중화 장비 총 대수는 지금 저 교체할 것만 지금 통계 내와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건 따로 저기 네, 따로 자료를 연도별로 주시고요. 보고해서 연차별로 정리해서 몇 대씩 했는지 총 네. 됐어요 하고 아까 2021년이라고 그러셨던가요?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교체한 사항들 네네. 6년마다라고 하셨죠? 네, 6년. 6년이면 18년도 거부터 계속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우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통 여러 가지 통합조사,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추이를 좀 보려면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예를 연도별- 들어서 뭐 코로나 시기서부터 만약에 조사가 여태까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예. 인구 통계도 있고 사업자 통계도 있고 노인 어른 뭐 통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연도별로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산화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통계청에 저희가 그동안 통계 조사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저희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예. 거기에 다 자료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네. 매년 조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예산 대비 이제 효과를 좀 보려면 지금 노인 등록 통계를 내시는데 1,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좋은 기회다 싶어갖고 올해는 이제 아까 영유아를 통계 내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통계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을 통계 내신 겁니까? 혹시 아실 수 있어요? 통계 항목에 대해서는 책정은 통계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그 자료를 중심으로 되고요. 정확하게는 별도로 따로 보게 이게 지금 저희 하겠습니다. 우리 10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10이죠. 2,430만 원이 10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영유아 통계나 노인 등록 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조사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자료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가 또는 안성시 정책을 펼 때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어느 동에 밀집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정책 필 때 좋거든요. 원거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거리 정책을 피면 그분들이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예산을 드릴 때 전 통계 항목이 좀 궁금했던 겁니다. 노인분도 마찬가지 어느 동 지역에 어떤 분이 많이 사시고 또는 뭐 더 나가서는 그분들이 병이 어떤 게 있으시며
예를 들어 그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아까 통계청의 항목이 이제 내려오신다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우리 12를 만약에 그 조사원들을 통해서 하신다면 효율로 봤을 때 그런 측면도 항목을 더 추가시켜서 앞으로 향후에 정책 펼 때 훨씬 저희도 도움받고 안성시의 시장님도 도움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통계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통계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통계조사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자료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해당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거기에서 수집된 자료로 현재 작성되는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우리 누리집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누리집 하면 뭐죠 이게? 누리집이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홈페이지를 말하는데 누리집이라고 한글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글말로 만들어진 네, 거고 저희 이게 시에서 주로 이제 정부 관련된 홈페이지에 쓰이는 거죠. 누리집이라고 저희 지금 현재 뭐 다른 중앙부처나 전체적으로 누리집이란 홈페이지라고 그러면 영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수 우리말로 만들어 놓은 이름이 누리집입니다. 그러니까 누리집 네. 있고 그 누리집을 안성에서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안성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예.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같이 그 누리집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란 개념으로 누리집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네, 누리집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유지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 시 누리집은 정보통신과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의회 것은 의회에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유지 관리는 별도로 업체가 선정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시에서 하는 것은 매년 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 용역인가요 이게? 네, 예. 그럼 용역비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누리집 관련된 이벤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 이벤트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홍보 이벤트를 초성 퀴즈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 정확히. 팝업창에다가 초성 퀴즈를 내놓고 거기에 응시하신 분들을 이게 이제 초성지에 홍보하는 게 네. 누리집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누리집에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홍보를 얘기하는 것이요. 네, 일종의 예, 그런 식인 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혹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현재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공공 데이터나 경기도에서 경기 데이터 드림을 통해 가지고 공공 데이터가 일반 인터넷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인터넷으로 공공 데이터로 지금 현재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러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 대상은 시민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네. 시민들? 네.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민은 일단은 저희도 홈페이지나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교육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별도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 한해서 네. 한다는 얘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항공 사진 촬영용 드론 구입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걸 수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가 구입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인력까지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요? 이 드론은?
드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촬영을 하려고 저희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구입을 하면서 업체에서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 사는 이걸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게 보통은 드론 업체나 이런 데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게 산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드론이 고정이기예요, 회전이기예요? 회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용 드론 같은 경우는 회전익은 이게 하여튼 임무 수행 거리가 상당히 짧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걸로도 가능한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 시간이 좀 길려면 고정익으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고정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회전익으로 사는 이유는 뭐죠? 지금 현재 정확하게 회전으로 할 것인지 고정으로 할 것인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진 않은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고정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행기 모양인 거잖아요. 이제 네. 고정 날개 2개 네. 있고 이건 이제 전지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우리 그 항공 사진 촬영하는 데는 임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을 많이 찍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잘 활용을 못 하실 경우에는 저는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보통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초보자들이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이 0.5 제곱킬로미터 정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촬영 작업을 한번 시도해보고 완전히 안 되겠으면 그때 돼서는 외주를 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현재 판단으로는 다른 타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문적인 저희는 이제 일부 이제 그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하수 관로 공간 DB 구축 이것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이제 시범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이 아닌가요? 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위치나 사업 장소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토지민원과도 뭐 지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건축이나 그다음에 농업에도 이거 드론이 상당하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농사를 짓고 있는 거 안 짓고 있는 거 이거 이런 것들도 수시로 촬영할 수 있고요. 안성 지역 내에 농지 정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드론으로. 그러면 저는 차라리 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정보통신과에서 일부분을 사용할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그 지도 형태로든 아니면 그 공간에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조금 더 좀 진화된 차라리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안성시 전역을 건설 품셈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안성 전역 촬영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3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1년에 33억이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하여튼 계획 공간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울 때도 전 드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이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는 좀 한번 해주세요.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토지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3,298만 5천 원이 증액된 41억 318만 5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종합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원활한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및 신용카드 휴치 수수료,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총 1억 2,0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 고객만족 행정구현입니다.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향상,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 가이드북 제작비,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4,2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조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업무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민원 안내 및 안전요원과 외국어 통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총 8,16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쪽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입니다.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금과 친절행정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조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단순 반복적 민원 상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직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비 등 3억 9,18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조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17만 8천 원, TV 유선료와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51만 6천 원, 총 1,26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조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조 내실 있는 민원 사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각종 재증명 및 여권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총 8,5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5조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6,28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조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의 유지관리, 전문성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경비 2,4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조 지역공보관리입니다.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여 지역공보에 등록 관리하고 최신 자료를 유지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동산 종합공보 시스템 유지 보수료, 연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비 등 총 7,03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조 지적 재증명 관리입니다.
지적 재증명 발급을 위한 신청 서식 구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 지적 제주사 사업 취지입니다. 지적 제주사 사업 추진 및 홍보비, 지적 제주사 측량 위탁비, 지적 제주사 사업 조정금 등 총 23억 3,63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쪽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고도화된 주소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및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 인쇄비,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 총 2억 97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쪽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신속한 자료 구축으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관리 및 전자지도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62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79쪽 도로명 주소 안내 사업 설치 사업입니다. 차량용 및 보행자용 도로 명판 확충을 위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입니다. 관내 설치된 주소 정보 시설의 일제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9,30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 국가지점 번호 표기 실태 일제 조사입니다. 국가지점 번호판의 훼손, 망실 등 표기 실태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1,91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 토지거래 관리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업무 관련 송호품과 서식 제작 및 홍보비,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자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따른 검증 수수료 및 홍보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억 5,69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조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 부담금 업무 추진에 따른 감정 평가 및 개발 비용 확인 의뢰 수수료,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와 개발 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 보상금으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조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비용 30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조 기본 경비입니다. 원활한 토지 민원과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일반 수용비 및 출장 여비 등 총 5,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조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조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여권민원 사무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44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3페이지고요. 민원 평의행정 구현 정책 사업 중에서 민원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공직자, 지역 리더, 읍면동 이장, 특이 민원 사례 및 법령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개상된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특이민원 발생을 해서 공직만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이장님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특이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읍면동 이장님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령 교육은 뭔가요? 그럼 우리 민원법 가지고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인데요. 이번에 콜센터 운영하는 거 가서 직접 보고는 정말 이제 안성이 정보가 이제는 좀 디지털화되고
이제는 좀 더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향후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민원과 세출 예산 내약서를 쭉 보다 보니까 올해 16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우리 토지민원과에서는 지금 민원 콜센터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9천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그 지적 관리하는 데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하는 데서 한 14억이 늘어나서 결국은 한 16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그 페이지 557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이 지금 2024년 본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추경에서 11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에게도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토지민원과가 늘어난 게 상담 콜센터하고 지적 재소사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 비해서 이게 늘어났다는 소리는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 민원 콜센터 같은 경우가 11억 정도가 들어 있었고 그게 빠졌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빠졌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작년에 그럼 11억만큼에 대한 거는 무슨 사업비로 이게 돼서 올해는 이렇게 16억이라는 게 증가가 된 것처럼 보일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 16억은 지적 재조사에 조정금이 늘어나서 아니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팀장님 이해하셨으면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의원님 모르겠는데 이 늘어난 전년도 예산은 본 예산 기준입니다. 아, 그러면 추경은 들어있지 않은 네, 이게 예산인 작년에는 거죠? 추경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추경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줄어든 예산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 행정 부서 평가 하신 다음에 그 예를 들어 개인 어떤 모 공직자가 이제 친절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은 나중에 보직 변경이라든가 승진에 적용이 됩니까? 이 사항도? 네, 토지민원과 권순관입니다. 인센티브는 있는데요. 승진에는 뭐 어느 정도 점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개별 공시가 이제 조사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의신청을 이제 기관을 주시는데 실제로 이의신청에서 금액이 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략 뭐 연평균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가? 아주 소소하게. 소소입니까? 예. 네. 그리고 그 국가 지정 번호판이라는 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이라는 것은요, 건물이 없는 지역, 이 강이나 산이나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586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동산 허위 신고자 이제 신고 포상금 있거든요. 네네. 이게 실제로 살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지금 2건 했습니다. 2건. 그럼 올해는 이제 한 건 하신 예정에 올해 2건 했습니다. 올해 2건입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제 지금 예, 한 건당 50만 원인데요. 50만 원씩. 3건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콜센터가 지금 예산이 위탁 예산이 이제 3억 9천이면 거의 4억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천까지 갔다 왔는데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고 이천은 참 더 잘 돼 있습니다. 이천은 그 공간도 좋고 시설도 좋고 또 그 근무자분들의 숙련도도 좀 뛰어나고 물론 오래 근무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똑같이 되리라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먼저 그 1,250만 원을 들여서 그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이제 용역을 주시거든요. 내년도에. 그게 이제 매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전화 친절도는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예. 그래서 예산이 올해 없는 거- 올해. 올해 못하신 네. 겁니다. 예산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내년도는 이제 두 번씩 해서 이제 잡아놓으셨거든요. 예산을. 네. 콜센터 4억을 들여서 이제 악성하고 반복 민원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악성 민원만 없더라도 공직자분들은 일단 스트레스는 줄 거라 봅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죠? 네, 전화를 덜 받기 때문에. 네, 맞죠.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이제 집중이 되고 또 단순 민원도 이제 중간에 업무하다 보니까 끊기니까 단순 민원도 이제 저쪽에서 콜센터 잡아주시면 훨씬 이제 능률이 올라갔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사 용어까지 하셔갖고서 공직자분들의 뭐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감시를 꼭 해야 될까? 저는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과장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친절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절도 조사를 함으로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친절 마인드를 몸에 배 있어야 민원이 찾아오든 전화 응대를 하든 어느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친절하다 안 하다를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만약 이거라도 안 하면 기준이 없어요. 공무원이 친절한지 아니면 친절한 응대를 하는지 대충 응대를 하는지 그런 이제 알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 면에서도 기준을 하나 갖고 있을 필요도 있다. 면에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네. 이게 함으로써 경각심이 되거든요. 이게 전화를 받을 때 잘 받아야 되겠구나. 그 결과가 공포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경각심이 되기도 하고 친절 마인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개발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업무 절차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 개발 부담금을 이제 징수할 때 그 토지명령과에서 어떤 작업을 거쳐서 이제 세정가로 넘기고 이렇게 징수가 됩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납기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에서 당해연도권은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요. 그 당해연도가 지나가면 이제 징수과로 다 통보돼서 징수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여쭤봤냐면요. 그 일시납도 있고 또 분할납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개발 부담금도 분할납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세마다 다 틀립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 증여세,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혹시 이런 분할납이 가능한 세금이 있다면은 좀 현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부담금도 지금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요청하셔갖고 다행히 분납이 가능하다니까 다행이고요. 혹시 그 나중에 그 분할납이 안 되는 그런 세금이 있으면 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황윤 의원님. 그 553페이지 보면요. 외국어 통역 기간제 인건비나 뭐 러시아 어본 생활 가이드북 예산이 줄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역 기간제 채용 시간이나 뭐 이런 건 줄지 근데 않아요? 외국인을 모집을 하는데 매년 응시율이 없습니다. 응시 인원이 없어요. 예. 특히 저 중국에서도 더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2명 했다가 그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명으로. 그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통역이 가능한 거죠. 예, 예.
네,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응시를 안 하나요? 아예 지원이 없었어요. 그럼 이거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통역하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성.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 거기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요? 예. 지원센터. 네. 네네네네. 어쨌든 이게 알바 개념이어서 급여가 적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도 그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점점 외국인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게끔 조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564페이지에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요건 뭔가요? 신분증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그럼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 거기다가 이제 네. 등록해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아, 민호팀장 김수미입니다. 이 IC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에다가 조그맣게 칩을 박아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 IC 칩을 그 IC 칩을 통해서 모바일로 똑같은 신분증을 하나 더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IC 칩을 갖고 네.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생성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럼 이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수수료 5,000원만 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5,000원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만 17세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받는 아이들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아, 그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사람들은 무료. 저희가 공공 예산을 투자해서 주신다는 거죠? 네네. 일반인은 5,000원을 내고 읍면동으로 가면 됩니까? 네네. 네. 그러면 어쨌든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10년 이상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 교체하는데 10,000원인가 봐요. 그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교체하나요? 지금 교체하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저희가 2013년부터 도로명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에 예. 도로명 주소를 해서 예. 그 10년 지났으면 무조건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예, 교체할 수 있도록 이게 지시가 돼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어쨌든 그게 뭐 완전히 낡거나 이렇지 않았으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교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네. 예,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죠. 뭐 디자인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어쨌든 이런 것도 하여튼 지금은 내구 연한을 계속 늘리는 게 가장 또 환경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어서 굳이 잘 보이는데 안 바꿔도 되는 것들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판단을 한 거죠. 바꿔야 되겠다라고 예, 그래서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괄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바꾼다 이런 원칙은 아닌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개발 부담금 말씀하셨는데 그 조기 납부자 환급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씩 30건인데 조기 납부의 조건만 맞으면 개발 부담금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다 1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우리가 조기 환급금으로 1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아, 그러니까 9만 원 나오면 안 하고 네. 10만 원 이상 나왔을 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얼마씩을 주는 건가요? 그거는 기간, 그러니까 6개월 기간인데요. 네네. 남은 날짜 계산하고 네. 거기에 25%하고 날짜에다가 예, 예. 실제 남은 납부한 날짜를 금액의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네.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의 25% 정도를 준다고요? 네, 지가관리팀장 김도군입니다. 납부 금액은 요일에 따라서 틀린데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한 날짜에 납부일을 빼서 365일 나눠 가지고 노일이 나오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납부
일을 빨리 내면 낼수록 그 금액이 좀 변동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특정할 수는 거기에 뭐 납부 금액의 몇 프로 이런 거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기준은 없고 날짜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24년도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금액 추이가 어떤가요? 예년에 비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한 63억 정도 올해 부과했습니다. 63억 작년보다는 적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게 그 체납도 있을 거잖아요. 네. 체납률은 어때요? 저희가 납기 기일이 6개월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너무 길다 보니까 거의 징수가로 많이 넘어가고죠. 당해 연도권은 저희가 받기는 그래요. 거의 없나요? 아니, 내긴 하는데 적죠. 네. 이게 6개월씩이나 기간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제 팀장 네, 직가관리팀장 김도군입니다.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기일이 법령에서 6개월로 정해진 거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할 납부나 연기 납부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나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다 한 저희 판단은 다 대부분 납부를 하시는데요. 이제 금액이 큰 거는 5년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분할로 5년 납부. 분할하면 이자 같은 건 안 붙나요? 이자가 3.5% 붙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 얼마 체납된 목록이나 예, 예. 그래서 당해년도 못 받았으면 징수가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토지민원과에서 갖고 있는 체납 목록을 올릴 거좀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77페이지고요. 도로명 주소 사업 관리 중에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도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온라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게 목적인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민들한테는 오픈하는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제가 요 관련돼 있어서 이제 도로명 주소법을 보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이 건물 번호판이나 사물 주소판에도 제작을 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안성시에서도 혹시 광고를 게재를 합니까? 자율 게시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뭐 건물 번호판이라서 꼭 규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예,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를 게재할 때 지금 공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광고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혹시 광고비를 내는 곳도 있나요? 아니 광고라고 별도로 기재하는 건 없고요. 네. 자율 게시판에 본인들이 알아서 넣는 거는 모르지 그게 광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도로명 주소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팀장님 혹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소 부동산 팀장 김재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고 관련 부분은 네.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율 번호판은 아니 건물 번호판은 지금 도로명 건물 번호판 있잖아요. 그거를 네. 규격 맞지 않게 이제 개인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자율 번호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광고용은 따로 수수료를 받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번호판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소 정모 안내도에 따른 이제 안내판에 광고 게재를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저는 안성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무언가를 광고를 할 때는 항상 플랜카드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하는데 웬만한 시민분들이 사실 그걸 다 보지를 못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뭐 민원 콜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 있어서도 우리가 조례에도 이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이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경기도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안성시 조례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로 안성시 정확하게 안성시 주소 등에 관한 조례 한번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콜센터가 지금 주 5일 근무제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을? 네. 5일 근무제고 8시간 근무하는 거죠? 네. 그 이분들이 그 보니까는 콜센터 위탁 민간 위탁비에 보면 상담원 6명인데 이걸 나눠 보니까 한 4,600 정도, 4,6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실수령액이 이게 맞습니까? 네, 민원콜센터 팀장 이상용입니다.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이게 안성시 생활임금으로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뭐 재경비 그리고 뭐 일반 운영비 그런 걸 다 계상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650만 원이 계산이 돼서 그 올린 거라는 얘기죠. 예, 그게 다 인건비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거기 그렇죠. 1년치죠, 1년. 네네, 맞습니다. 인건비는 다 아니고 그럼 어떤 네. 게 또 있나요? 인건비 아니고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 이제 그 업체 그 있잖아요. 이윤도 있고요. 거기에 거기에 또 예, 일반 운영비도 있고요. 거기가 운영할 수 있는 경비도 같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하시는 분들이 저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상담원들이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저기 그 관리자분하고요. 그 네. 상담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그렇겠죠. 상담원들은 그 저희 그 생활 인건비 기준에서 조금 더 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생활 인건비의 기준에서 조금 더. 네, 안성시 생활 인건비에서 조금 더 이제 성과 이제 거기는 일반 기업이다 보니까요. 성과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가 저희가 자료 주신 거는 그냥 그 전체적인 통계목을 용역비에 그냥 산정해서 그냥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고 자료 주신 거고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관리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부동산 실명제도 해야 되고 이게 하면서 또 중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경우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죠? 지금은 전월세 관심이 제일 많아서요. 그런 쪽 그 임대차 계약 이런 쪽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이게 한동안 또 시끄러웠던 게 부동산 그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문에도 많이 전에 나왔다가 요즘은 또 임대 전월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제 생각엔 요거는 뭐 홍보 방법을 좀 안성시에서 이게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게끔 저희가 또 안내를 제대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홍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안성시청 포함해서 읍면동에 우리 전화 친절도는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가 이제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뭐 저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뭐 친절하다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표준 삼을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결과를
공표할 때 이제 부서 순위도 공표를 하고 또 개인별도 다 공표를 해서 표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장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이번 달 뭐 우리가 뭐 12월 달에면 야 우리 한번 다음번에 오해 안 하면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도 직원들을 독려하고 하니까 그런 근거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적이에요. 예, 아니 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이게 전화 통화가 아예 안 된다. 그리고 뭐 받아도 불친절하다.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른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건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부적 그런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콜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면서 이제 시범 운영 한 달 정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예, 한 달 정도 한 거니까 좀 최대한 전화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읍면동 관련된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를 포함해서 좀 하다 보면 이게 민원 찾아가서 민원을 받다 보면 공무원들 친절도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혹시 그 관련된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으로 아마 상당한 민원들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불친절해서 혹시 몰려오는 그 민원들은 좀 우리가 올해 자료는 좀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일부 접수된 거 저희 그 국민 신문고나 아니면 그렇죠. 그런 주소팀으로 거에 들어온 대해서 좀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예, 파악이 가능. 예. 접수된 것만 파악을 해서, 좀 해보기 위해서 예, 제가 한번 그 자료는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예, 별도로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토지민원과도 콜센터 지금 생기고 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안성시청 관련돼서 가장 처음 우리 그 시민들하고 접하는 게 일단 전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시민들이 짜증을 뭐 가뜩이나 요즘 짜증 나는 세상인데요. 짜증 느끼지 않도록 좀 최대한 좀 친절하게 전화를 좀 받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